화수목 해서 다 진행을 해요. 이제 내용은 다 좀 다르겠죠. 학년마다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매번 간담회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 또 이제 어머니들께 기회가 됐을 때 좀 이렇게 이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간담회를 이제 진행하기로 했고요. 좀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좀 더 계신데 이제 아직 좀 기다릴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입시에 대해 신경을 이제 진짜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오늘로 수능이 내년 수능까지 500 며칠 정도 남았어요. 500일 하고 한 5일, 6일 정도 더 남은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5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학생들이 좀 어떤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회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 제가 이제 2학년 애들한테 수업하면서 많이 하는 농담이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신 차리면 스카이 간다고 하고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리면 인서울 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 차리면 인코리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뭔 소리인가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듣고 이제 생각을 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대학은 많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정신을 차린다는 거는 이제 공부를 진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3학년 때 다 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늦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저 먼저 입시는 이제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시험이 전국에서 있는 수험생, 그러니까 동해 이제 시험 보는 애들을 1등부터 마지막 등승까지 쭉 줄을 세워놓고 너는 어느 대학 갈래, 너는 어느 대학 갈래 만약에 순서대로 정하는 거라면 사실 입시는 이제 실력이죠. 정말로 순서대로 가고 싶은 학교 대정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입시라는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은 어느 학교를 지원했느냐, 어느 전형을 지원했느냐, 어느 학과를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라는 게 달라지고, 그 안에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데, 나보다 점수가 낮은 애가 나보다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들이라는 게 실제로 생기고요. 이제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주말에 조교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제가 옛날에 재종반에 있을 때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후보 1번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시에서 추가 하다가 마지막 한 번에 1등 한 명 남겼는데 안 돼가지고 아유 뭐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가 떴느냐, 그 학과가 추가 모집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등록을 안 하고 취소를 해버리면은 2월 28일날 추가 모집이라는 거예요, 정시로. 근데 추가 모집이 몇 명이 떴냐면 2명이 뜬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얘가 합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취소 2명을 했을 거였으면.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아쉬움 때문에 추가 모집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시에서 붙었어야 되는 애가 앞에 있는 애가 취소를 늦게 하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추가 모집에서 2명 자리가 나서 다시 그 학교를 넣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성적 순대로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 애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된다는 건데, 자, 크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뭐 많이 들으신 얘기일 건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고1 어머님들 모시고 어제 설명회를 할 때는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드리느냐, 1학년 때 내신 1학기 5등급 괜찮다 아직. 앞으로 올려낼 수 있는 시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음 내신을 위해서 준비할 게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요. 2학기 공부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실제로 내신은 이제 몇 번 남은 거냐면은 이제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까지 2번이 남았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3학년 2학기 내신은 성적 산정할 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생일 때는 들어가지만 현역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이제 2학기 내신까지 포함된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전체 내신의 34%가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딱 시점이 이제 50%의 내신이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키기는 쉽지만 오르기는 어렵다는 게 결국에는 평균의 함정인 거예요. 자, 예비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나 이제 고1 애들한테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이 평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내신을 1등급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그럼 왜요? 그러면은 봐봐, 네가 첫 번째 내신을 1등급으로 어떤 과목을 시작을 했어. 그 이후에 나머지 내신을 처음으로 2등급을 맞았어. 그래도 네 내신은 평균으로 따지면 1.x야. 네,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앞자리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평균이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첫 번째 내신을 5등급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내신을 마지막에 1점대로 끝낼 수 있는 학생들이 제가 이거 이제 예비고일 어머니들 설명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실제로 진학사 자료 안에 보면은 그렇게 끝나는 학생들이 0.1% 정도밖에 안 돼요. 첫 번째 내신을 5등급으로 시작했는데 3학년 때 그 과목 내신을, 그러니까 전체 과목도 아니고 한 과목 내신을 1점대로 마무리하는 애들이 진학사에 이제 지원한 한 2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이제 거꾸로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50%가 진행된 시점에서 내가 내신을 상위권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그 내신을 지키기가 이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절반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내신이 4등급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너 대학 지원 뭘로 할 거야? 저 어디 학교 쓰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럼 뭘로 갈 거야? 저 종합전형 쓰고 싶어요. 야, 그럼 그 학교 종합전형 쓰려면 2점대 내신은 나와야 돼. 그럼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하죠.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지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내신이 4등급이었다. 그럼 이제 남은 절반에서 몇 등급을 찍어야 2점대가 갈 수 있냐면은 이 학생이 2를 찍어도 몇 밖에 안 돼요. 평균하면 3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내신에서 내가 1점대의 내신을 찍을 수 있어야 2점, 그래야 2점 끝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9, 2.8. 근데 또 생각해보면 2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내신 등급을 따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아이들이 과목이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선택 과목들이. 그럼 이제 등급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평점 방어가 더 어려워지니까 상승이 어려워져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약간 뜬구름잡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전형에 따라 필요한 내신이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쓰고 싶어. 종합전형으로. 자, 그러면 얼만큼의 내신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가능한 내신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면은 제가 이제 작년 입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이제 집에서도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학교들이 요즘은 공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보는데 항상 어머니들께 제가 이번에 그 설명회 오시기 전에 입시 상담 받아보셨는지 이렇게 설문 자료에다가 예 아니요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입시 결과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70% 컷이 몇 점이었다. 종합 전형일 때 내신이 70% 컷이 몇 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학들에서 공개를 해놓는데 그 점수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죠. 이제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에 대해서 이제 고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입시 상담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일반고를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대광고나 한대부고처럼 이제 어쨌든 간에 광역자사고를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연대나 이제 성대 같은 학교들, 건대 같은 학교들 보통 이제 기준이 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에서는 연대, 그 다음에 이제 서성안에서 성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중경외시의 건대 정도 선까지, 건대 동국대까지가 이제 비슷한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건대 정도 학교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해둔 자료들을 보면은요. 자, 우리 학교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들을 이제 분석을 해놔요.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올려주고 아니면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건대 라인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비율이 어떠냐면요. 일반고랑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고등학교들 있죠? 광역자사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들, 그 다음에 뭐 특목고라고 불리는 학교들, 외고라고 불리는 학교들, 과학고 다 포함해서 어떻게 되냐면 비중이 5대5 정도예요. 일반고가 50% 정도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50%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럼 이제 와 일반고에서도 많이 가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고랑 나머지 고등학교의 학생 숫자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압도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적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을 보면 어떠냐? 교과 전형을 보면은요, 그 나머지 고등학교들이 연대 기준으로 보면은 합격자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9%는 다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내신을 들고 있으면은 누구는 쓰지 않는다.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나 외고 애들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신이 좋은 애들은 걔네들은 다 어디 쓰겠어요? 뭐 의대 쓴다든지 서울대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연대조차도 교과를 보는 합격하는 아이들이 1%밖에 없다. 그럼 합격하는 아이들이 1%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지원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내신을 들고 있으면 그만큼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내신을 조금 이제 방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70% 컷이 2.7이야. 그럼 2.7이면 나도 해볼만 하겠는 데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2.7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특목고 자사고 같은 애들 2.7이랑 나랑 같이 싸우면 내가 2.7이면 진다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상향해서 나의 내신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전형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분명히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는 물론 절대적인 답은 없어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생기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놓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근데 아이들한테 들어보면 확실히 아직 성동구 쪽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강남구 쪽이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목동 쪽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의 관리로는 그렇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방어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안정권이고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겠지가 실질적으로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좀 입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여름방학에서 이제 뭐가 필요한 시기냐 선택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게 요구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아직은 좀 선택을 조금 미뤄도 되는 친구들이 있고 선택을 좀 이 시점에서는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죠. 입시에 있어서 정시를 준비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수능 갖고 가는 전형이니까. 네. 교과나 논술 전형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오늘 이번에 보니까 또 이제 논술 전형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논술 전형에서는 뭐예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을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흔히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상위권 학교들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연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은 그냥 우리가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냥 머리 좋다는 애들은 싹 다 몰려가지고 논술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그 안에서 버티기가 쉽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성대 논술 같은 데가 논술 이제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면은 시험 유형이 조금 쉬워요. 성대 되게 좋은 학교인데 왜 시험 유형이 쉽지? 반대로 얘기하면 최저가 있기 때문에 걸러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를 엄청 어렵게 내지 않아도 수능 최저에서 이미 경쟁률에서 3분의 2는 날아갑니다. 그냥 못 맞추고 나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논술 쓰는 학생들한테는 최저가 필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교과. 여기서 이제 혹시나 내신 1점대 이제 초중반 가지고 있는 학생들, 교과 쓰는데 최저가 있죠. 상위권 대학들도 다 최저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같은 경우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재수학원에 가끔씩 오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1.1 내신을 가지고 오는 지방 학생들이 있어요. 내신은 완전 극상위권으로 만들었는데 최저를 못 찍어가지고 어디 못 쓰는 애들 의대라든지 그러니까 종합전형 쓰기에는 힘들고 교과로 썼는데 의대나 아니면 서울대 상위권 대학교들의 최저 학력을 못 맞춰가지고 이제 통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신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대학 못 가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을 낮추는 거죠. 최저를 자기가 맞추기 쉬우니까 맞출 수 있는 데까지 내리거나 최저가 없는 학교까지 내려오다 보면은 1점대 내신 가지고 특정 학교 이름을 거론하면 너무 그 학교가 안 좋은 학교처럼 보일까 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봤던 친구 중에서 내신 1점대인데 광우대까지 내려가는 친구도 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써놓고 학추로 서울대를 써놓고 결국에 대학교는 광운대를 간 거예요. 근데 재수를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공부를 도저히 맞출 자신이 없다고. 이과인데 수학을 막 모의고사 풀면 5등급 나오고 이래요.
내신은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극단적이지까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머니들께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의 1, 2학년 모의고사 점수 믿으시면 안 돼요. 1, 2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게요. 3학년 6월 모의평가 보면 다 그냥 까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성동 지역에서 이제 무학여고가 일반고 중에 공부 제일 잘하잖아요. 무학여고 3학년이 매년 수능을 봤을 때 1등급이 수능 1등급이 국어 과목 기준으로 10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절대 안 나와요. 5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역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고에서 그만큼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풀었는데 1등급인데 고2 때 1등급인데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3학년 때 가면은 재수생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하는 시험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제 다들 뉴스 보시니까 아는 얘기잖아요. 네, 의대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입시 시장이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 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옳은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혹시나 직업이 이제 아니면 아버님 직업이 이제 의사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잘못됐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누구는 제일 신났냐고 하면은 고3 학부모님들이 제일 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재수생, N수생 막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저랑 뭐 친한 선생님들이 이제 뭐 강남대성이나 시대인재 있으신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반수반이 그냥 6월달에 열자마자 지금 막 미어 터진대요 지금. 성적순으로 자르는데도. 이게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의대 애들이 의대에 다시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의대가 다 휴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의대 애들이 싹 다 수능 준비한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 의대로 오겠다고 이제. 그래서 의대 진학을 위한 의대 반이 150명 마감이래요. 의대 반인데, 그러니까 의대를 위한 반이야. 의대 반. 근데 거기는 누구만 받냐? 의대생만 받는데요. 그래서 150명이 마감이래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상위권에 가는 게 그만큼 더 어려워져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물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정시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의대만을 목표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어때요? 대학을 안 가요. 그래서 분명 그걸로 인한 낙수 효과가 생겨요. 아래쪽 과들은 생각보다 입결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최저를 치고야 되는 입장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랑 같은 전형을 경쟁도 안 하는 애들이 시험장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흔히 말해서 깽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최저 못 맞추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제 긴장을 좀 더 아이들이 해야 돼요. 왜냐? 이 의대 입시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입시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당연히 날 거고 올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큰 영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종합전형에서는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많죠. 네, 상위권 대학들도 거의 없습니다.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대신에 의치 한약수, 의대치대 한의대학대 수의대 같은 네, 이과 최상위권 학교들은 뭐가 있어요? 네, 종합전형에서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원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이제 최저 준비해야 되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 9월에 그냥 선택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종합이에요. 여전히 수시와 정시의 비중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7대 3이에요. 수시가 훨씬 많이 뽑습니다. 네. 서울 기준으로 6대 4라고 하죠. 근데 40이 좀 넘어갔어요.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 기준으로는. 자, 교과나 노술같이 최저 들어가는 전형 생각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대예요. 수능이 영향을 미치는 전형이 6이고 수능이 전형 영향을 안 미치는 전형이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돌려놓고 이제. 근데 만약에 아무 준비가 없다. 그럼 수능 점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전형은 뭐 쓸 수밖에 없어요. 수능이 영향을 안 받는 종합 전형을 쓸 수밖에 없고 학교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거 절대 전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방어적으로 이 원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왜? 애가 6개 원서를 다 썼는데 다 떨어져. 대학을 못 가. 그럼 이걸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마지막에 무조건 어떤 전형을 하나 넣는다? 우리 애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를 넣어요. 근데 그 학교는 절대로 원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은 아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아니 진짜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자꾸 받아야 돼요. 알아야 정신을 차리고 본인들도 좀 더 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논술. 네. 상위권 대학 진학에 정말 그냥 달콤한 기회죠. 내가 내신도 안 돼.
수능도 안 돼.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논술이죠. 네, 최저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합 6이 거의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대, 아까 말했던 의치한양수 빼고 일반 과 중에는 세 과목 합 6등급 맞출 수 있으면은 웬만한 논술, 최상위권 논술들도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최저는 2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럼 그 2 그냥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영어 한 과목 2등급 맞추면 돼요. 80점만 넘으면 2등급인데 네, 탐구 좀 열심히 해서 2등급 하나 만들면 되고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 2등급 만들면 됩니다. 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2합 5만 맞춰도 건대 라인까지는 다 통과해요. 2합 5만 맞춰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한 과목을 1등급 맞을 수 있잖아요. 90점?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수능 과목 중에 4등급 하나만 맞춰도 최저 통과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걸 통과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상위권 진학의 기회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재학생들 중에 거의 합격자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 해가지고 붙었다는 애는 네, 일반고든 자사고든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준비가 없기 때문이죠. 논술학원에 다니진 않아요. 학교에서 무슨 방과후 해주는 거 한다고 하잖아요. 네, 논술은 기본적으로 첨삭이 안 되는 수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첨삭을 꼼꼼하게 받아야지 강의식으로, 물론 강의식 수업도 필요해요.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 뭐예요? 선생님이랑 개별 첨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애와 없는 애가 정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이 논술이라는 영역은 써보면 알아요. 저는 애들한테 그냥 해보라고 해요. 뭐 해보라고? 논술은 그냥 한다 한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기출문제 다 있다. 원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뽑아줄 수 있다. 대신에 써봐라. 특히 문과 애들. 글쓰기니까 아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됐는데 펜을 대지를 못한다. 그럼 너는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글쓰기에 재능이 없는데 그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애들을 뽑는 그 전형에서 이거를 그냥 배워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뭐 일주일에 10시간씩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한번 띡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더 말이 안 되죠. 이미 이제 수학 점수가 보여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미적 선택해가지고 1등급을 못 찍어. 즉 주킬러 문제뿐만 아니라 킬러 문제에서 이 문제를 뭐 100%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킬러 문제에 손을 못 대면서 수리 논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를 먼저 컨택을 해보고 대신에 뭐 지원할 거면 준비를 해라. 학원을 일찌감치부터 다니기 시작해야 돼요. 이 논술이라는 영역도. 그냥 물론 이제 현실적인 논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약술형 논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대 계열 쪽 학교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기준으로는 약간 좀 이제 전문대 같은 느낌의 뭐 한국과학기술대라든지 이런 이제 공학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랑 3학년 때 2학기쯤 돼서 제가 상담할 때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좀 추천해주는 대학교들이거든요. 이공계 쪽에 어차피 니네가 공학 쪽을 가려고 생각한다면은 어설픈 지방 가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 훨씬 좀 나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지만 수원, 수투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학생 성적에 맞춰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술들. 흔히 말하는 어려운 논술들이죠. 네,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내신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2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났을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야, 너 내신 어느 정도 돼? 라고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생기부 갖고 와서 계산해보면 무조건 그거보다 네, 높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선생님 한 2.5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 대부분 3.0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생기부 확인해가지고 진짜로 내신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체크를 좀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잡으니까 우리 애가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이나 또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대학의 최고점 말고 최저점 이 학교의 내신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입결이 어느 정도 돼야 나오는지를 현실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0일 남은 시점에서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시즌 1, 2, 3, 4, 5 제가 이렇게 5단계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시즌 1이 이제 이번 여름방학이고요. 시즌 2가 2학기고요, 이제. 시즌 3가 겨울방학.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6월 평가원까지 이제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1학기부터 끝까지 파이널까지. 이렇게 총 3학년 이제 입시까지는 5단계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대학별보다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전형에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쓴 친구들, 이제 그 단계까지 있는 친구들은 6단계, 수능이 끝나고도 이제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 예체능에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시즌 6까지 6단계로 이제 수업,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여름과 관련된 얘기죠. 지금 당장 어머니도 오셨을 때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2학기 내신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시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비해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은 2학기 준비에 상대적으로 조금 힘을 덜 써도 되는 시기입니다. 내신 준비에.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신이라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험을 한 6번쯤 거친 애들이에요. 그러면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나름대로의 그 내신 준비의 루틴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자, 국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시험이 학교마다 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독서를 하는 학교가 있고 언어와 매체를 하는 학교가 있는데, 자, 우리 학교가 언어와 매체를 해주는 학교는 좋은 학교입니다. 네, 정시 대비를 같이 도와주는 학교거든요. 이제 네, 우리 학교가 독서를 하는 학교다, 안 좋은 학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 이 독서가 내신이 들어가면은 내신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는 뭔 기준이냐? 우리 애가 쉽다라고 다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1학년 때 했던 국어 과목이나 2학년 1학기 때 했던 문학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부담이 적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들 중에서 이 독서라는 과목을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의 수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 학교들이 있냐면은, 교과서를 안 하고 수능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 이제 강 건너에 있는 현대고 같은 학교가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고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그 정시반 시작하면서 수업을 해보면은 기출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애들이 2학년 2학기 때 이제 뭐를 독서 영역에서 이게 이제 수능 기출을 뭘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시험 범위로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교과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많아요, 사실. 네, 성동구 쪽에서 거의 다 교과서로 진행을 하는데, 교과서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어떤 수준이냐? 예를 들어 1학년 때 국어 시험을 보면은 문학 단원, 문법 단원, 기타, 그냥 잡다한 설명문, 논설문 같이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뭘 어려워하느냐? 문법 어려워하고, 문학 어려워하고, 설명문, 논설문 같은 글 들어있는 부분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꼬아서만 내지 않으면 단원 성격 자체는 제일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거 모아놓은 게 이 독서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시험 범위가 들어가도 그렇게 애들이 부담을 느끼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이해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고 그냥 글 내용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약간 그런 시험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 언어와 매체, 문법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왜 부담이 적냐? 부담이 적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부담이 적은 게 아니라. 언제? 여름방학 동안 문법이 이제 시험 범위에 쭉 들어갈 걸 예상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방학 동안 문법 공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가 이 2학기 내신이 부담이 없어지게 만들면 돼요. 문법이라는 게 그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문학 단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나가는 작품들도 다르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번에 뭐 구교재 뭘 집어넣는다 아니면 프린트로 뭘 든다 예측할 수 없는 시험 범위라는 게 나오지만, 문법은 그게 없어요. 어떤 학교가 됐든 간에 정해진 단원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여름방학 때 충분히 다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반대로 2학기 내신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국어 내신 자체가 이제. 그래서 제가 부담이 적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2학기에 국어 내신을 1, 2학년 때 하는 것처럼 8주씩 쏟아서 하는 거,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사실 불안증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내신 길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 게, 야, 할 게 없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왜? 그 설명하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그 글을 하나 가지고 뭐 3시간씩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이제. 그래서 자, 좀 적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좀 수능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종합전형을 그냥 써서 나는 수능을 안 볼 거야. 지금부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두 가지 무기를 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에서
조금 공격적인 원서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능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는 가능성 또는 이제 6월, 9월 평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한 친구들은 종합전형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원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수능이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 2학년 때 그냥 머리로 풀던 모의고사 말고 3학년 난도에 이제 실제로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시험들의 난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정시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강하게 두고 벌써 좀 결정을 내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가 좀 이제 자사고인데 내신이 이제 따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신이 한 5등급 정도 이렇게 됐다. 1, 2학년, 2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5등급대가 돼버리면 자사고여도 사실은 종합전형으로 좋은 결과, 이게 이제 만약에 외고면 좀 다릅니다. 외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문 계열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내신이 막 4점대고 5점대고 이래도 붙은 학생들이 있어요. 종합전형에서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생기부 자체의 스펙이 다르니까요 이제. 근데 일반 과들을 쓴다고 했을 때는 내신이 어느 정도 분명히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하기 힘든.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은 4등급, 5등급대가 이미 1학기, 2학년 1학기까지 나와 버렸고 근데 내 목표는 어디까지? 저기 그래도 중경내시 이상 라인까지는 나는 목표를 보고 싶고 그럼 그 친구들은 선택은 결국에는 어디밖에 없어요? 정시 플러스 논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정시 준비할 거야 하면서 내신을 점점 줄이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을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은요 학원이 인원이 줄어요 애들이. 왜 주냐라고 왜 주면은 선생님 저는 내신은 좀 약간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신을 포기했으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안 해요. 내신만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정시를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정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시만 자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때야 다 같이 수능 수업을 하는 건데 이제 학기 중에도 정시 집중반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냥 진짜로 나는 내신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친구들한테 그럼 선생님이 수능 수업 계속 진행을 해줄 테니까 또 계속 따라와. 대신에 국어 한 과목만 할 거면은 저는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정시 준비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도 정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영어도 정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자,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원에 애들이 다니니까 뭐 이 학원에 다녀라 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기는 어렵고 솔직히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압구정 국어학원 하지 말고 그냥 압구정 국어 수학 영어 학원으로 바꿔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이제 제가 이제 재중반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선생님들 모셔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정시 집중반 쭉 해서 그냥 국영수 해서 그냥 다 깔아갖고 그냥 해볼까. 근데 아직은 좀 이제 그게 저도 확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애들이 이제 정말 내신을 전혀 안 하고 왜냐면 그런 선생님들은 오시면 진짜 내신을 아예 안 해주실 건데 우리 애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국어를 가져갈 건데 대신에 제가 이제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국어뿐 아니라 이 다른 과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탐구가 있어야 돼요. 재수생들이 재학생들보다 확실히 강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흔히 탐구 고인물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3학년 때 얘네들은 이미 한 바퀴를 걔네도 내신 똑같이 돌렸겠죠. 입시 준비하면서 한 바퀴 돌렸겠죠. 이건 암기 과목이잖아요. 여러 바퀴 돌리는 애들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탐구 과목에서 되게 강점이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절대 믿지 말라고 하는 애들 성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학평의 탐구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의 탐구 과목 성적이랑 6월, 9월 모의평가에서의 탐구 과목 성적의 갭이 너무 커요. 이게 재수생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럼 나도 진짜 정시 준비를 할 거면 수학이나 영어를 막 혼자서 지금부터 막 열심히 준비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수학이나 영어는 어쨌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을 하는 게 수능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는 영역이니까 이걸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면 시간이 줄어든 만큼 내가 뭐를 좀 해줘야 돼요? 탐구 과목을 해줘야 돼요. 뭐? 수능을 볼 때 필요한 탐구 과목.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어요 실제로. 애들이 개념을 한 바퀴를 다 돌려봤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나랑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문화 같은 과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문과에서 이제 제일 많이 선택하는 1, 2번 과목이 이제 사회문화랑 생활과정인데 생기는데 사회문화 과목 같은 경우가 애들이 도표가 안 되는 애들은 1등급으로 절대 못 올라가요. 근데 그 문제를 아무리 돌려도 못 풀어요 애들이. 그게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해봤는데 안 맞아. 그럼 과목을 틀어야 돼. 근데 이걸 3학년 때 가서 틀면 이미 시간이 없죠.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좀 시간을 내서 탐구 과목들을 미리 좀 선택을 하고 이것들의 개념 인강들을 쭉 해주는 시기가 2학기 때 좀 저는 들어갈 수 있으면은 확실히 학생들이 내년 스케줄이 편해져요. 내년에 탐구에 쏟아야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준다는 건 그만큼 국어 수학에 마지막까지 시간을 좀 쏟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진짜로 정시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애고 부모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인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통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 갖고 유명한 선생님 메가스터디나 뭐 대성마이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인간 프리패스 끊어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강의 사서 개념 강의부터 천천히 좀 들으면 돼요, 학생들이. 그런 시간 활용들을 조금 해주실 수 있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학습량이 이제 늘어나야 돼요. 수험생의 학습량으로 이제 늘어나야 됩니다. 이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험생의 학습량이 아닌 게 언제만 집중하는 학습량이에요, 지금은. 시험 임박했을 때만 애들이 막 공부를 확 늘려서 하다가 다시 또 시험 끝나면 확 풀어지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데 이제 수험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항상 일정한 공부량을 이제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수능날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자신의 이제 그 체력도 좀 길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육체적인 체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체력이죠. 내가 이 공부 시간을 감당해내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스스로 좀 견딜 수 있는 시기가 해봐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조금 더 내가 이제 주력하는 생활들을 한다라는 거를 좀 스타트 해야 되는 시기. 여러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학기는 내신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제. 왜냐? 시험에 이제 익숙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똑같이 8주, 9주를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거는 정시 준비 때문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시간 구간을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할 거예요.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물론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학교가 막 시험 범위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낸다. 2학년 2학기인데도.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4주 정도. 그리고 이제 정시 아까 놀이하는 학생들은 이 기간에 뭐 해야 된다? 탐구 준비 이제 들어가야 된다. 2학기 때. 그 다음에 요거. 자, 내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포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자세입니다, 학생들이. 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주는 내신 공부는 도움이 안 돼. 지금도 벌써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정시해야 될지 수시해야 될지 고민된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럼 선생님 제가 학교에 왜 앉아 있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학교에 왜 앉아 있어야 되냐고 앉아 있는 거 자체가 공부니까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왜냐?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재수학원으로 들어오는 고등학생 애들을 많이 봤어요. 재종반에 있으면 고3 나이인데 이제 고2 때 보통 자퇴를 하죠. 내신이 안 되니까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자퇴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자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냐? 내년 4월에 이제 검정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고3 나이 4월이죠. 그때 재종반을 다니면서 검정고시야 뭐 이제 그냥 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고3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3 때 재수학원 다니면 성적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했겠죠. 안 나와요. 그리고 보통 걔네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재수 나이가 돼서 가요. 재수학원을 1년을 더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19살, 20살까지. 그래야 얘네들이 좀 이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버티고 튀어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재수학원에 들어가도 못 버텨요. 그 생활을. 생활을 버티지를 못하니까 그냥 튕겨서 나가요. 아니면은 다니고는 있는데 그냥 막 지금 나는 19살인데 지금 재수하는 애들 최소 20살 애들 이렇게 있잖아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안 돼. 인간관계도 없어. 공부는 힘들어.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1년을 그냥 날려버리는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 재수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는 그냥 결과만 나오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내신 공부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시험에 네가 집중을 해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 이게 이제 수능을 보는 물론 1등급, 2등급을 따기 위한 시험 준비는 이제 아닐 수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친구들이다.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신을 1, 2등급을 따기 위해서 막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시험 범위가 너 여기서부터 여기야. 근데 이거 문제는 한번 풀고 들어가서 시험 봐. 이거 니네 학교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는 그래도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서 시험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 그동안 8주 동안 했었는데 남들은 4주 할 때 나는 정시 준비하니까 2주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공부하는 걸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한 내 자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또 집중해보는 공부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내신을 완전 버린다고 해서 막 8등, 9등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의 합격선이 보통은 4점대까지 나와야 돼요, 내신이. 왜냐면 5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점수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들이 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결국에는 어디 써야 돼? 저희 연대나 저기 어디야? 한양대 같은 최저 없는 내신 안 보는 그런 학교. 어떤 애들 온다고요? 전국에서 진짜 영재라는 영재들을 다 모여가지고 시험을 본다고요. 그런 학교 안 쓰려면은 최소 내신이 4점 정도는 나와줘야 되니까 너무 막 내신 포기한다고 해서 막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과정부터 조금 더 여기는 더 빨리 갑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70%가 결정된 시점이에요. 66%죠. 2학년까지 생기고 하면은 진짜 방향을 잡아야 돼요. 3학년 1학기에 인생 역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내신 한 번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수시다. 수시면 종합이다. 아니면은 교과다. 아니면은 정시다.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시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모든 학생들이 어쨌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1, 2월 달은. 뭘 할 게 없어요. 3월 달에. 왜 3월 달에 내신 준비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 나와야 내신 준비들을 하든 말든 합니다. 왜냐?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은 3학년 때 과목명이 뭐든 간에 수능 특강을 합니다. 수능 특강 문학이랑 독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동안 뭐를 공부하느냐? 자, 공부는 항상 이거예요. 개념, 기출, 실전. 모든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공부가 먼저, 그 다음에 기출. 수능 평가원 기출풀이가 두 번째, 그 다음이 실전이에요. 근데 뭐냐? 현재 자기 위치에 안 맞는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뭐 보고 공부하는 애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돼요. 이제 뭐 수만이라든지 오르비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연대, 의대 간 선배 공부법 막 이런 거 올라오는데 다 그냥 헛소리예요. 왜? 연대, 의대 간 선배는 그 정도 레벨에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한 건데 나는 연대, 의대 갈 레벨이면 나도 똑같이 그 공부법이 나한테 의미가 있겠죠. 얘가 풀었던 게 얘가 막 리트 문제를 풀었대요. 왜? 얘는 이미 국어가 평가원 수준에서는 수능 평가원 수준은 풀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레벨이 그 정도가 된 애라서. 그래서 리트나 미트 같은 문제들을 막 추론력 엄청 강한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서 자기도 뭐를 하고 있어요? 리트를 하고 있어요. 수능 비문학 문제를 못 풀면서. 그러면 완전 안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개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뭐부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주구장창 문제풀이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점수가 하나도 안 올라가요, 이제. 그래서 자기 현재 위치 확인하고 거기 맞게 이제 좀 공부하는 연습들. 그 다음에 기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학생들 이제 2월달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2월부터 학생들한테 나오는 시점부터 고3 애들은 수능 특강 체제로 수업을 전환을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이제 대치동에 있는 모 스타강사나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능 특강 같은 거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 하냐? 저도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수능 준비를 하는데 제가 내년 수능을 볼 거예요. 국어 시험을. 수능 풀어야 될까요? 안 풀어도 1등 나옵니다. 저는. 안 풀어도 100점 맞을 자신 있어요. 수능 안 풀어도. 왜? 그 정도까지 글을 읽을 수 있는 레벨이 다다른 학생들이라면은 수능 특강이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연계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들한테 뭐가 나와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수준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재수생들이랑 다르게 고3 애들은 뭐를 봐야 돼요? 3학년 1학기 내신을 봐야 돼요. 어차피 3학년 1학기 내신도 못 쓴다? 네, 수능 특강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수능 준비도 하고 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내신 대비도 미리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속도로 정리를 안 해가면은 학생들이 정작 3학년 1학기 내신 볼 때요 작품 수를 소화를 못해요.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집어넣는 작품의 숫자를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부터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목표를 어떻게 삼냐면은 중간고사까지 문학 파트는 다 정리하는 걸로 보통 목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미리 수능형으로 수업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신 때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만 뽑아서 학교별로 그냥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해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목표를 삼고 이제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논술 이제 해야 된다는 친구들은 네, 저기 뒤에 제일 돈 아까운 게 그거예요. 논술 전형을 9월이나 10월에 파이널부터 시작하는 학생들. 네, 절대 못 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학생들. 네, 그냥 언제부터 해야 돼요? 만약에 맘먹고 논술 전형을 갈 거다라고 특히 이제 6논술까지도 수시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놓되 현실적으로 뭐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상위권 대학들의 일반 논술 전형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약술형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라는 그러니까 중위권, 중상위권 학교들이죠. 이제 이런 학교들을 좀 준비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3월달에 이제 1, 2월달에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상담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리고 이제 1학기 나에게 맞는 수능특강 사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입장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같은 수능특강이라는 교재를 사용하되 자, 내신을 준비하는 애들은 자, 내신 기간이 됐어. 예를 들어서 4월달에 내신 기간이 딱 됐다 하면은 학교에서 정한 시험범위 작품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 나는 마지막까지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애니까 이제. 근데 나는 반대예요. 나는 정시를 준비하는 애야. 자, 그럼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수능특강 30작품 중에 10작품이 시험범위라 하더라도 나는 그 애들 10작품, 내신 대비하는 애들 10작품만 공부할 때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30작품 리뷰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 시험범위 10개도 하면서 20개도 더 공부를 해서 전체를 돌리는 공부를. 그래서 학생들마다 과제 부여해주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정시 쪽에 집중하는 애들은 그 학교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만 2번, 3번 풀 수 있게 문제를 준다면은 어떻게 하는 애들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제를 그냥 아우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맞는 공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같이 좀 준비하되 이 부분 이제 개념이랑 기출이 부족한데 실전 모의고사가 또 이제 많이 푸는 친구도 있어요. 막 이제 그 사설 문제 중독돼가지고 막 이제 무슨 뭐 이감이다, 무슨 상상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 모두 구독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쌓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시즌이 또 나와요. 다음 시즌이 쌓여요. 이미 앞에 시즌이 이만큼 있는데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느냐? 당근마켓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당근마켓에 이감 시즌 1 팝니다. 이런 게 항상 올라와요. 매년 진짜 엄청 올라와요. 보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푸는 게 맞아요. 왜? 풀어야 연습은 되니까. 근데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걸 또 푼다고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그럼 풀고 나서 분석하는 시간들이나 이 점수가 오르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학원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분명히 해줍니다. 저희 학원 다니면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매주 제공을 다 해주거든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학생들이 모의고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올려줘요. 2개 풀고 3개 풀고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일 수업인데 모의고사 풀이 3개 해야 되는데 아직 한 개도 안 풀었어요. 얘기하길래 나는 이제 와 대박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그랬나 봐요. 강사가 내일이 수업인데 수업 중에 하나도 안 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전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모의고사 3개를 어떻게 풀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학원 애들 다 1등급 애들만요. 야, 아니래요. 안 돼요. 그러면 풀어봤자 점수도 안 나오고 하나를 풀 때 조금 더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공부들을 좀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실전에 목매는 애들은 좀 자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교과, 최상위 종합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지간해서는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잘 안 떨어지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가까운 애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딱 그냥 기준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과 쓴다고 했을 때 2.1, 2.2 요 정도가 이제 건대 쪽 라인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애는 만족할 수 있어. 근데 교과로는 꼭 가야 돼. 왜? 수능은 너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애가. 그럼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한두 과목 미끄러지는 걸로도 좀 크게 점수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교과 쓰는 학생들은 특히 이제 상대평가인 과목이랑 절대평가인 과목들이 3학년 때는 상대평가인 과목들이 절대평가인 과목들이 많아요. 3학년 때는 상대평가인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몇 과목 없습니다. 근데 가끔 학생들이 보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과목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비중을 다르게 둬야죠. 당연히 상대평가인 과목에다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절대평가인 과목은 조금 못 볼 수 있더라도 약간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평점이 중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 조절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머니들께서 한 번씩 자각을 시켜주시면 돼요. 야, 이번에 학급 겉방목에서 상대평가인 거 어떤 거야? 모르겠는데 가서 물어봐.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래야 정말로 이제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자기가 약 2년 동안 이제 3년째 준비하고 있는 이 전형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자, 이제 뭐 시즌 5는 이제 마지막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때부터는 이제 다 수능의 올인입니다. 네, 우리 애가 교과를 준비했든 종합을 준비했든 어차피 이제 1학기 내신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건 다 던져줬고요. 그러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은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시 준비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시 준비를 다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6월, 9월 평가원이죠. 이제 얼마 전에 고3 애들은 봤잖아요. 6월 평가원 보고 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주는 이렇게 분석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분석지가 뭐냐면은 과목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해가지고 피드백하는 거예요.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그리고 단원 분류해주고 이제 제가 수학이랑 영어랑은 못하잖아요. 탐구랑은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과목 선생님들끼리 이제 같이 협업을 해요. 제가 국어에서 문항 분류해가지고 파일 주면은 수학 선생님이 그 뒤에다가 문항 분류해서 붙여주고 영어 선생님이 영역 분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표 만들어서 자기가 틀린 문제가 어느 단원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 이제 간단하잖아요. 어디를 많이 틀렸는지 그런 것들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제 남들 의식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때부터는 진짜로 얘가 무슨 학교를 썼냐 얘가 무슨 학교를 썼냐 이게 애들은 사실 엄청 관심사예요. 근데 남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나만 중요하잖아요. 애가 무슨 상관 뭐 어디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어디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정시준비생은 그 2점, 3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저를 못 맞추겠어. 수시생은 그게 큰 문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시생은 등급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몇 등급이라고 정시를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뭐 갖고 가는 거예요? 표준 점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등급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냥 한 문제 더 맞추면 갈 수 있는 대학 바뀐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부모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응원해 주셔야 되고 지치지 않도록 계속 밀어주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이 파이널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자세하게 쓰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시즌 1은 평가원을 분석하는 시간. 그래서 문학 독서 저희가 100분씩 수업을 할 거고요. 문학 독서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에 문법이 없습니다. 왜 정규 수업에다 문법을 안 넣냐면 사실 지금 수능 체제가 그렇잖아요. 선택 과목에서 문법을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언어와 매체를 안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문법 수업을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져요, 이제. 1학년 이후부터 문법이 전혀 필요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택 과목도 화작하고 수능 선택도 화작하고 이러는 친구들은. 그래서 정규 수업에는 문학이랑 독서 중심으로만 수업을 합니다. 3학년 때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신에 엄매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정시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입시 설명회 할 때마다 이렇게 막 3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에 설명할 때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기본 4점이에요, 4점. 엄매와 화작은 4점 차이가 그냥 벌어지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1등급 컷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1등급 컷이 어지간하면 90점을 못 넘어요. 6월, 9월 수능 시험들이 진짜 쉬웠다는 애가 아니면은 못 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쉬웠던 2023학년도 시험 때도 엄매 기준으로는 1등급이 89에서 90이에요. 그러니까 화작 기준으로는 94인데 엄매 기준으로는 그럼 이게 엄매가 진짜 어려운 시험에서 그러냐면 아니거든요. 이번 6월 평가원 보면 엄매도 어려웠는데요. 화작도 11문제 중에 정답률 40%인 문제가 2개 있고요. 50%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총 3문제가 50%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그럼 화작도 결코 쉽지 않은데 이놈의 가산점, 산점 방식이라는 게 선택 과목과 선택 과목의 난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한 애들과 이걸 선택한 애들의 공통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엄매가 쉽든 어렵든 무조건 가산점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작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8점이 나와요. 그러면 엄매가 어려워서 84점이 아니라 그냥 가산점을 받아서 엄매는 1등급 컷이 84로 그냥 내려가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학년도 불수능이었다는 시험이랑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도 막 뭐 불수능이었다 이러는데 시험 난도를 비교해보잖아요. 2019학년도 수능이 훨씬 어려워요. 근데 등급컷은 같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엄매가 그냥 가산점을 받아서 등급컷이 그냥 내려간 것 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엄매를 할 수 있도록 방학 때 좀 이제 이거는 특강 과목으로 이제 개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지금 정규 수업상. 그래서 이제 필요한 학생들 정말로 엄매를 내신까지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지금 2학년 애들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3학년 선택 과목 때문에 화작해야 되냐, 엄매해야 되냐. 근데 제가 정시 가져갈 생각 있는 애라면 엄매하는 게 좋다. 어차피 할 공부 내신에서 하고 수능까지 그냥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그 대신에 여름방학 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거치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시즌2, 시즌3 제가 이제 이게 다 뭐예요? 이제 수능 특강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좀 했었죠. 이제 2학년 2학기 내신이고요. 이제 내신인데 수능 공부하는 비중을 조금 늘리고 내신하는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이널 시즌인데요. 자, 지금 이제 여름방학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문학 독성 평가원 기출 분석 100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기출은 N회독입니다. 무조건. 수능 평가원 기출 6월, 9월 수능이 6, 9, 11이라는 문제는 최소 5년치는요. 한 5회독을 해야 돼요, 애들이. 근데 지금 그 5회독을 하는데 제일 바보같이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1회독 때 뭐하냐? 네, 읽어요. 문제 풀어요. 동그라미 X 쳐요. 2회독 풀어요. 동그라미 X 쳐요. 3회독 동그라미 X 치고 5회독 때도 동그라미 X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 9월 평가원 전에 저한테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와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작년 부평은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올해 부평은 막 70 몇 점 나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너는 작년 부평을 하나 틀린 게 문제라고. 그걸 몇 번을 풀었는데 아직도 틀리고 있냐고. 똑같은 문제를. 야 그게 안 외워져? 막 이러면 이제 자기는 막 말은 그래요.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그것도 문제라고. 평가원에 5번을 풀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왜 풀었냐고. 자, 그럼 평가원 N회독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답은 결국에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글이 이렇게 생겼을 때 자, 2회독, 3회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글을 읽었어요. 그럼 문제가 뭐가 나왔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글이 이런 내용으로 전개될 때는 맞아.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봤었어. 그게 유형을 잡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맞아.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내용으로 연결돼서 나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 때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이게 N회독을 푸는 이유예요. 그럼 그 N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차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수능 분석, 지문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지문 한 지문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저희가 첫 번째 회차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서 많은 지문을 하는 것보다는 한 지문 한 지문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선택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너가 다음번에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3회차, 4회차가 됐을 때는 이제 실전 문제, 사설 문제들이나 실전 문제들을 풀 때도 이거 내가 풀었던 몇 년도 몇 월 기출 문제랑 글이 전개되는 방식이 비슷한데 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 시작 단계가 이번 여름방학에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강은 2개를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는 3개인데 여기서 2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문법 특강,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언어와 매체 선택할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독서 특강은 이제 참 좀 힘든 친구들인데 내신에서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정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고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광이나 한대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신이 5등급, 6등급 나오면서 성적이 막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1등급이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 지역은 이게 휘문이나 이런 지점이 이제 강남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수능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내신으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근데 막상 와서 수능 어려운 걸 하려니까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학은 그래도 애들이 내신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막 계속 공부를 했는데 독서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비문학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비문학을 좀 진짜 쉽게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하는 것도 빠르게 안 할 거지만 그거보다 더 느리게 문장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문단 하나 완성해서 읽는 방법들까지 좀 천천히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애들한테 직접 얘기를 할 건데 절대 부끄러워하고 수업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 공부 못한다는 거 티날까봐 얘기 못 들어오고 이러지 말고 네가 현실적으로 진짜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서 모의고사들을 못 풀겠다 또는 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독서 수업만 들어가면 뭔 얘기하는지 진짜 막 그때 과제 풀어오라고 하면 하나도 못 풀겠고 만약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수업을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보내보셨으면 알겠지만 특강은 하나를 들어도 2개를 들어도 비용이 같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하시는데 또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부담들도 좀 생각을 해서 특강 같은 경우는 2과목 다 수강하셔도 한 과목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시간만 된다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네, 다들 쭉 있죠, 이렇게 이제. 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밤까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 선생님을 보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는 반들이 있고, 이제 강 선생님, 강준익 선생님이 들어가는 반들이 있고, 나머지 반들에는 김재영 선생님, 이제 대강고 담당해주시는 선생님이죠, 이제. 내년에 정시반은 저랑 김재영 선생님이 같이 이제 쭉 끌어 나갈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 원래 수업 있잖아요. 2학년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다 못 내서 강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반들이 있는데 이 체제로 쭉 가고 내년에 이제 정시반까지 이렇게 이어서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시간표는 아시겠지만 방학 때는 조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렇게 시간표 맞춰서 좀 이동해 주시고 교실도 사실 이걸 원래 처음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설명회 저쪽 메모프라자 오셨던 분들은 교실이 훨씬 좀 넓어졌다는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다른 공간 좀 좁히더라도 강의실 크게 만든 게 애들이 처음 이사 와서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교실이 조금 더 쾌적하니까 확실히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런 것도 좀 편한 것도 있고 좀 이제 고3 때 됐을 때는 지금처럼 사실 반을 많이는 못 열어드릴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학원이라는 것도 이제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저 몸뚱아리는 하나고, 네, 2학년, 저학년 막 이제 수업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반이 조금 줄어들 건데 그래도 아이들이 뭐 지금 해보니까 한 30명까지는 들어와도 교실이 쾌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0명 정도 선에서 고3 아이들은 좀 반을 받고 마감을 하려고 해요. 그냥 많이 받지는 않고 대신에 반을 조금 줄어들 거라는 거는 어머니들께 미리 양해해 주겠지만 일단 이번 2학기까지는 이렇게 했고 내신반도 계속 이렇게 이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자 문법이랑 독서 특강은 김정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강민 선생님이 좀 약간 생소하다 보이는 현대시 특강을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네. 내가 내신에서 이미 조금 꺾였어.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방향을 정시로 좀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기가 없는데 자꾸 어려운 것만 하고 있으면은 아이가 또 힘들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현대시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시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신흥 문학 영역 중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또 현대시이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문학 부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어려운 이 현대시 부분에서 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신 작품들이 아니어도 해석하는 연습들을 좀 시켜주려고 이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 모의고사 특강이라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 특강은 따로 수강료를 받는 특강이 아니고요. 자 저희가 매주 과정모의고사 하나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럼 언제 풀이가 들어가요? 수업 시간 중에 풀이가 들어갑니다. 정규 수업 때. 근데 이거를 매번 하면서 느끼지만 네,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의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영양이 아직 모의고사 전체를 따라오기 힘든 친구들도 좀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냥 매주 목요일마다 와가지고 피드백을 받는 강의형 수업이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좀 목표 설정하고 이러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뒤에 시간표 짜기 하면서도 얘기를 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MG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네. 나이로 따져보니까 저도 MZ더라고요. 네, 80년대 생각나 MZ라고 저도 84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랑 저랑은 너무 이제 갭이 크죠. 제가 애들한테 맨날 같은 MZ라고 하면 어디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세대가 진짜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다 맞춰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진짜 세대가 다르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는 그걸 어렸을 때 당연하게 저만 해도 받아들였던 게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면은 집에 꽂혀있는 위인 전집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대부분 다 어렸을 때 특출난 것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바르고 역경 겪어내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장래희망 쓰라고 하면 뭐 써요 이제? 과학자 쓰고 선생님 쓰고 그랬던 시대인데 요즘은 아무도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지도 않고요 이제. 세대가 변한다는 게 저희 아버지 세대는 대학만 나와도 지식인이었던 시대였죠. 이제 저희가 이제 문학 시간에 수업을 하거든요. 지식인이 뭐예요? 대학 나온 사람. 애들이 왜 대학 나왔는데 지식인이에요? 이땐 그랬어.
자, 그러다가 이제 저나 부모님 세대 때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뭐냐면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뭐가 되진 않아요. 인생에서 뭔가 안정된 직장을 갖거나 성공을 하긴 어려워요. 그 안에서 또 뭐를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서열화가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럼 어떠냐? 그 서열화된 대학을 나와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를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제 대학교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진짜 취직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막 원서 쓰는데 100대 기업 이력서 써도 뭐 답도 안 온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근데 시대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은 성공한 사람을 어디서 보기 시작하냐면 이제 유튜브에서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너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사는 것 뿐인 거지 대부분은 우리 때랑 똑같은 걸 똑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한테도 어른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뭐 꼰대다 뭐 요즘 뭐 틀딱이다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려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부모님들도 그래서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수험생의 시간표를 좀 같이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요. 이게 실제로 재수생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런 플래너를 씁니다. 이런 플래너를. 그러니까 플래너는 뭐예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죠. 근데 플래너를 쓰라고 하면은 학생들 중에서 진짜 손끝장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의 이제 색깔 펜으로 막 예쁘게.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플래너가 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 시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자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남이 공부시켜주는 시간 말고. 그래서 철저하게 시간 분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가 막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게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먼저 뭐를 채우는 거냐면 내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 없는 시간들을 먼저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걸 혼자서만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맞다. 그것도 빼야 된다. 맞다. 그것도 빼야 된다. 생각할 것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 걸 느껴요. 제가 해본 거에서 뭐가 딱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렇게 시간표를 짜놓고 공부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절대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짜지 말고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친구 있는 어머니 있으면 야 너는 못 뺐니? 너는 못 뺐니? 하면서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시간표를 진짜 현실적으로 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먼저 기상 추출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 지워야죠.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하지 마시고 너무 늦게 자는 거 안 되고 이거 두 개는 꼭 이제 지켜주실 때 수면 시간은 최소 6시간은 보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6시간 7시간까지는 괜찮고요. 7시간 넘어가면 조금 안 좋아요.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면 모르겠지만 6시간에서 7시간 3일 정도 학교 있는 시간, 학원 수업 듣는 시간 제일 큰 거 인강 듣는 시간 인강 듣는 거 자기 공부 아니에요. 누가 공부 시켜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 빼야 돼요. 이거는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항상 이거 잡을 때 이동 시간 이동 시간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그래도 우리 애도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무학여고 애들이 학교 끝나면 지나가다 더워가지고 저희 학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 배고파요 하면서 쌀바지 하나 먹고 집에 가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다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없는 시간 이것도 이제 생각이 돼야 되고 타협이라는 게 돼야 돼요. 이제 부모님과 학생들 간에 타협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싸우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성적 결과 갖고는 그렇게 오래 안 싸우더라고요.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결과는 딱 봤을 때 그 한순간이지 사실은 과정에서 많이 싸웁니다. 왜? 특히 이제 언제? 지난번 시험을 못 봤는데 또 봤더니 또 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빡 하면서 이제 퍼지는 게 이게 이제 학생이랑 부모님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게 뭐냐면 애들 항상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안 보다가 공부 잠깐 안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는 공부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를 해라? 공부할 수 없는 시간을 다 제외해서 마지막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 학습이 가능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통은 제가 시간이 이게 자기 학습을 얼마 정도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냐면은 재수생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재수생도 재수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시간표가 똑같아요. 아침 8시에 조회하고요. 담임선생님이 조회해줍니다.
4시 반에 종례해요. 4시 반에 종례하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시간들 있잖아요. 10시까지 이제 또는 11시까지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들 중에서 자기가 단과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뭐 국어가 또 필요하다면 국어 특강 듣는 거고 수학이 또 필요하다면 수학 특강 듣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별 학원을 다니는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고3 학생이나 재수생이나 뭔 시간은 비슷해요? 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있는 시간, 학원에 있는 시간 이 두 개는 이제 그럼 나머지 시간에도 자습 시간을 만드는데 당연히 누구일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냐면 잘하는 애들일수록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요. 왜냐? 개별 단과 안 들어도 되는 애들이 있고 정규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고 두 번째, 인강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애들이 일주일에 50시간 자기 공부해요. 그러면 거의 맥시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평균 7시간 정도를 자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봐봐요. 4시 반에 학원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뒤에가 7시간이 안 나와요. 그럼 그만큼 주말 시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의 9시간 정도에서 10시간 정도를 채워서 공부하는 애들이 한 50시간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대가 조금 낮은 학생들 있죠. 보통 재수학원에서는 인강이나 이런 것들, 특강들도 담임선생님이랑 다 상담을 한 다음에 들어요. 너는 이번 달에는 뭐 들어라. 그러니까 한 번에 우주장창 막 듣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엔 뭐 들어, 이번 달엔 뭐 들어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좀 많이 듣는 애들이 거기서 이제 몇 시간 정도가 제외되냐면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가 지워져요. 그래서 자기 공부가 한 30시간 정도나 35시간 정도.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성적대가 안 나오는 애들일수록 사실 뭐 하는 시간이 좀 많은 거예요?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큼 적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 근데 이제 그 정도 시간대인데 그럼 이제 자, 고3 고등학생 애들한테 이게 현실 가능한 그런 시간은 몇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주일에 자기 공부 50시간 하잖아요. 네, 진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남은 시간 이렇게 ABC 다 빼고 났더니 50시간 남았어. 그럼 너 50시간 다 공부해? 안 돼요. 대신에 그럼 네가 여기서 35시간은 공부해. 그럼 넌 엄마가 당연히 대신에 15시간은 어떻게 할게? 네가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보통 그 집에 이렇게 대문짝을 붙여놓으라고요. 막 이렇게. 그냥 또 지나가다가 뭐 아빠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야 너 공부하는 시간에 여기서 빨리 들어가. 자기도 근데 반대로 TV 보고 있다가 야 공부 안 해 그럼 봐봐 지금 쉬는 시간이야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현실적으로 타협된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면은 트러블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아이들도 좀 그런 데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 해보라고.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애들한테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아무도 집에서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안 하거든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듣고 왔다라고 하고 야 근데 진짜로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스케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막 새벽 3, 4시까지 폭주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전혀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진짜 어머니들께서 막 우리가 늦게까지 스카이에서 공부하니까 되게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머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문제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 공부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잘한다 되게 뿌듯 막 이거예요 그냥.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 공부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험생은 1년 내내 비슷한 스케줄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매번 그 벼락치기식 공부만 하고 그게 아니면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좀 한번 해보시고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그러니까 성과 없는 보상은 없어요. 뭔가 성과가 있을 때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애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좀 뭔가를 너무 쉽게 잘해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씩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한 게만 하시면 또 안 돼요. 그 중간에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게 힘드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든 거고 저는 애를 안 키워봐서 이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애 키우는 게 어떤 마음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님들이 힘드신 만큼 저는 또 더 많은 아이들을 매년 보잖아요. 이게 내 새끼다 생각하고 맨날 모니터를 막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막 생각들이 진짜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참고 하면서 또 애들을 그냥 엇나가진 않게 애들이 공부의 길에서 좀 벗어나지는 않게 계속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좀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5학년고에 어떤 여학생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작년 겨울방학 때 들어왔거든요. 근데 막 자꾸 형님 왜 제 성적 안 물어봐요? 왜 제 성적 안 물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걔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잘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실망할까 봐 못 물어봤는데 애가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 제가 왜 성적 안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왜? 그랬더니 저 전교 9등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100등 때 있었던 학생인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 플랜카드 걸어달라고. 근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학생들한테 보상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모두한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또 이제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네,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은 아직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보통 여름방학 설명회를 안 하는데 제가 여름방학 설명회를 한 이유는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딱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282등이었어요, 학교에서. 아직도 그 등수를 기억하는 게 300명 중에 282등이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성적인데 제가 딱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를 해서 2학년 2학기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딱 3학년 1학기 3월 모의고사 봤을 때 전교에서 한 15등 정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얘들이 얘기하면 와 재능충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제.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시기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없었겠죠. 내신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수능 공부만 주구장창 하고 이제 버릴 거면 버리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제 물론 전략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또 했던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옛날보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과목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수능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좀 잘 도와주시고 아이가 좀 이게 상담을 여름방학 때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수시 말고 정시 쪽으로 진짜 고민이 있으면은 와서 물어봐라. 그 대신에 정말로 내신에서 이제 가능성이 없느냐, 아니면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정시할게요 이런 결정은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시로 갈게요가 정말 고등학생들한테 좋은 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애들이면은 같이 좀 학원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좀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저랑 그렇게 학원으로 보내주시고,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적으로 좀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저랑 그냥 애 데리고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머니 따로 학생 따로 그냥 서로 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애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대신에 이제 오신다고 미리 이제 상담 예약 잡으시면은 제가 그때 이제 뭐는 좀 애랑 얘기해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제가 여기 이제 학원 QR코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자, 이게 잠깐 이제 뭘 보여드립니다. 오셨는데 입시 자료를 뽑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아서 뽑아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거 이제 보시러 가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요. 그 파일 안에는.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이죠. 그러니까 2026학년도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내년 2025년도가 이제 2026학년도 대입이니까 내년 대입 시행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이제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웹페이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랑. 그래가지고 이것도 페이지가 좀 지금 이제 페이지가 다른 쪽으로 열어놓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형 입시 계획이 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건 확정안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들이 확정안은 당연히 내년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학교들이 이제 뭐 어떤 방향으로 뭐 정시 인원이나 수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최저는 어떻게 변경이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떠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자세히 연구는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어머니들도 좀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애랑 그냥 이런 거 한번 어디 학교가 뭐가 있는지, 뭐 정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와 이 학교 이렇게밖에 안 뽑는구나, 그런 것들 좀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또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갖고 다시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QR코드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시면은 학원 카톡이랑 연결됩니다. 학원 카톡에 친구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 이거 파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데스크 실장님들이 전송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라도 혹시나 지금 못 받으셨더라도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결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이렇게 어머니께서 직접 오시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혼자서 찾아보기 힘들면 어떻게 보는 건지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와라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제가 좀 찾아보기 쉽게 애들한테 좀 드립 주도록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좀 오신 김에 또 멀리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보셨지만 저기 교재 할인권이 이제 붙어 있죠. 네, 교재 할인권을 또 더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여름방학 때는 지금 아시지만 내신 대비 때는 저희가 교재비를 안 받잖아요. 이제 학원을 근데 이제 방학 때는 이제 고던에서 이제 정규 교재를 쓸 때도 이렇게 저희가 교재비를 내야 돼가지고 그게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은 등록하실 때 이거 이제 같이 교재 할인권 내주시면은 네, 교재비는 면제를 해드리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특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교재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이제 10,000원 들어가니까 그것만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